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 2장 사무사 공부하시겠습니다. 즉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내용이죠. 자왈, 시300, 일언이 폐지왈, 사무사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전 시간에 한 것으로 하고요. 시300, 시경의 시 300편을 일언이 폐지왈, 한마디로서 폐지, 그것을 덮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 생각에 삿됨이 없다입니다. 먼저 시경을 좀 보시면요. 시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고대 주나라에서부터요. 춘추시대 초기까지의 그 시 3000여 편 중에 311편을 골라서 만든 시가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행가예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LPG판 하나 내려면은 그 판 뒤에다가 건전가요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새마을 운동 노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한두 곡을 뒤에다가 같이 해서 넣어야만 그 통과가 됐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이 시가집 3000여 편 유행가 중에 이제 311편을 골라서 만든 시가집이에요. 그 중에 6편은 이제 누실됐거나 제목이 없거나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유교 경전으로 말하면 이제 13경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는 이제 사서삼경이 좀 익숙하죠. 사서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고요. 삼경 하면은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이 사서가 주로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혹은 이런 것이니라 저런 것이니라 라는 그 인간 이성으로부터 추출된 그 윤리 혹은 도덕 혹은 우주 자연의 법칙을 다루었다면요. 이 시경은 인간의 감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시가집이죠. 그리고 이 서경은요. 정치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 왕이 정무 중에 쓰는 그런 문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역경은 주역책입니다. 시의 종류라고 한다면 이제 주로 그 위정자들을 향한 원한 혹은 이제 그들을 찬양하는 시, 세태를 풍자한 시, 혹은 이제 남녀 상열기사에 속하는 이제 연예시가 빠질 수가 없겠죠. 당시에는 그 채시간이라고 하는 관리를 두어서 그 민심의 그 향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시들을 이제 채집해서 이렇게 시가집을 만든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문장이 이제 사무사 아닙니까? 생각에 삿됨이 없다. 시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함에 삿됨이 없는 시들을 중점으로 고른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채자를 보시면 이제 손수변에 딸 채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 위에 손톱자지요. 나무에 달린 열매를 이제 손으로 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손으로 모아서 수집하는다는 의미의 채자예요. 이 사무사의 뜻을 보셔야겠죠. 이 사자는요, 그 정수리 신자에다가 이제 마음 신자로 해서 이 정수리 머리와 관련된 이성, 그리고 가슴과 관련된 마음,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같이 움직임으로써 나온 것이 이제 생각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요 위에 이 정수리 신자를 밭전자로 해서 항상 밭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래서 생각사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성과 감성의 합자로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 경우에 너무 머리만 굴려서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마음만 감정만 앞서서 생각을 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올바른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과 감성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자는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무속인들이 양손에 깃털을 들고서 이제 신이 내려서, 신이 들어서 이제 춤추는 사람의 모양을 그린 것이 이제 무자입니다.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신이 들어서 춤을 출 경우에 마치도 이제 귀신이 홀린 듯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 상태에 있다 해서 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삿될 사자는요, 이 어금니 아자와 이제 고을 읍자인데요. 이 글자의 어원은
그 옛날에 마을에서 점점 이제 주위의 고을들을 이제 이렇게 정벌해가는 과정에서 다 정벌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의 그 고을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금니가 진짜 강한 그런 땅 해서 이렇게 사자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와전돼서 나쁜 이쪽에서 볼 때 그쪽이 사가 됐지만 또 그쪽에서 이쪽을 볼 때 사가 되죠. 예. 그래서 나쁜 삿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사무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문장이 이 시경에 나오는 노송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사, 사마사조, 생각에 삿됨이 없기 때문에 말을 생각하면서 갔다예요. 사자는 그러한 즉의 뜻이에요. 이게 지시대명사 사자도 되는데 말을 생각하면서 갔다. 접속사의 의미도 되겠고 말을 생각하는 즉 갔다. 뭔 소리냐면요. 그 옛날 그 노나라에 희공이 있었는데 이제 목장을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목장을 지으려니 어디다 목장을 지을까 하다가 그 자신의 말이 그 주위에 그 백성들의 밭을 밟거나 혹은 이제 그 좀 뭔가 민폐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백성들의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목장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제 공 정도 되면은 이제 위정자로서 자기의 권력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편함이나 그런 이익을 마다하고 그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좀 불편해도 자기가 좀 손해보는 듯 해도 그 자기의 삿된 이익을 떠나서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무사의 뜻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 학자들도 이 사무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황 선생이에요. 이황 선생은 이렇게 사무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무사란 신기독, 무자기, 무불경 그랬습니다. 사무사라는 뜻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고 신독 이렇게 하죠. 홀로 있을 때 삼가하라. 우리가 남이 볼 때에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방에 홀로 딱 들어왔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무사 안에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무자기, 여기 기자는 사기하다, 속이다는 기자예요.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고, 무불경 해서 불경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제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또 이제 그 이 선생도 사무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무사 무불경이라고 했어요. 이황 선생하고 이 선생은 이 무불경의 이제 일치를 보셨네요. 이 무불경이라고 하면은 불경스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경자는요, 우리가 공경경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요 글자를 이제 파자해 보면은요, 요 아래에 구자를 보시면요, 쌀포에다가 입구자죠.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모든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도 가장 짧은 문장을 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자 앞에다가 개견자를 넣으면 강아지가 되고요. 그리고 소우자를 넣으면 송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구자예요. 개구자이고 위에는 이제 풀초변이 아니고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 회초리 복자가 있죠. 그래서 마치 주인이 회초리를 치려고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개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경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할 때, 경해라 할 경우에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치도 회초리가 무서워서 이 강아지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 같은, 요즘은 부모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부모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고 뭐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어려워하지 말지 말아라 하니까 어려워해야 한다죠.
예, 사무사의 뜻은 사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의 뜻보다도 뭔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조심 또 조심한다는 의미로 이황 선생과 이해 선생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사무사에 관한 논리는 조금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 박팽년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때 문신이에요. 사육신의 한 분이고 집현전 학사로서 그 단종 복위 운동으로 그 고문 후에 옥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박팽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단종의 선생을 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단종이 이 박팽년에게 사무사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팽년이가 대답하기를 생각에 사사로움이 없는 바른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왕은 사무사의 정신이 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단종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참 이렇게 박팽년의 영정이에요.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이 나왔으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두 분은 35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기가 투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황 선생은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그 이 선생은 그런 그 이황 선생의 그런 이해 위에 성리학을 조선에 토착화시킨 그런 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의 그 제자들은요, 이황 선생은 영남학파고, 이 선생은 기호학파라고 이렇게 서로 동인서인 해가면서 엄청 당파 싸움을 해댔죠. 참, 이 공부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파 싸움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은 서로 학문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동인서인뿐만이 아니라 그 서열을 가지고도 엄청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400년을 그 소송을 벌이고 그래요. 그 학문하는 분들이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리하면은요, 이 사무사의 뜻은요, 이 철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죠. 예, 생각에 삿됨이 없어야 한다. 예, 노나라 희공이 말한 것처럼, 예, 사마사조. 예, 자기 욕심을 버리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의 최종 수양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이 선생의 말씀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성정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는 그런 규범의 뜻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예술 품평에 있어서 그 최고의 단계가 아까 철학적인 말에서의 사무사, 욕심이 없는 그런 단계,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술 품평에 관한 이제 문학이나 시서화의 이제 평가 기준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 단체 가면은 사무사를 이렇게 현액으로 딱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술 품평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저의 동영상 김명국의 달마도 오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무사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일반적으로 그 사무사의 뜻은 그냥 쉽게 무엇을 생각하든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심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이제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자가 말하는 사무사의 단계는 모든 종교의 최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단어만 틀릴 뿐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사무사, 욕심 없는 단계가 아닌가요? 예. 거듭 말씀드리건데 그 종교인들이나 이 학자들이 정치인들 싸움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자는요, 한때 그 아들인 백리에게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장면이립, 예, 마치 또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시를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래야 되느니라 저래야 되느니라 이런 것이니라 저런 것이니라 그 기초적인 그런 윤리도덕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요 구멍에서 빼서 요 구멍에다 넣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다. 예. 그것이 이제 사서의 공부라고 한다면 시경은 1생 2, 2생 3, 3생 만물처럼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단한 벽을 부셔서 벗어나는 면장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이제 시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경을 공부해야만이 사회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예, 이왕 시경 얘기가 나왔으니 예. 이 논어 양화편에 보면은요 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 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원지사군, 다식어, 조수, 초목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의 역할을 크게 이제 일단 4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를 한 사람이 한해서 예, 이런 다음 구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먼저 시는 감흥시킬 수 있다. 시를 가지고 써이예요. 써이. 시를 가지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가이관, 관찰할 수 있다. 가이군, 무리지을 수 있다. 가이원, 원망할 수 있다. 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죠? 가이흥이에요. 시를 가지고서 감흥시킬 수 있다예요. 시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뭔가 서로 이제 뭔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딱딱한 논리적인 말만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죠. 예, 부드러운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를 감탄시키고 상대의 심금을 울려서 원활하게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시를 공부한 사람만이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상대를 하여금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의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가이관이에요. 관. 시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예요. 시를 통해서 그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 혹은 정치적인 배경들 혹은 시대상을 이런 딱딱한 이야기들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시 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이군이에요. 무리군이죠. 시를 가지고 무리지을 수 있다. 대중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 지니고 있는 그 예술성은 대중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죠. 그 시적인 언어가 지닌 그 전파력, 그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웬만한 연예인이 웬만한 정치인보다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예인 한번 모인다 하면 대중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예. 네 번째가 가이원이에요. 원망할 수 있다. 예. 위정자들의 정치 이념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들의 행적을 비난할 수 있어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혹은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심한하는 것이 없죠. 가장 데미지가 적은 공격일 수 있어요. 뭐 잘못하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결국 이제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세속을 관찰할 수 없고 눈치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훌륭한 의견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피력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대중을 모을 수도 없고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죠. 그렇다면 따르는 자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그 시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사회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시를 통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공자의 그 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반해서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인 그 플라톤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그 국가론에서요, 시인 추방론을 주장합니다.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 왜? 시라는 것은요, 진리와 무관하다고 했어요. 왜? 이 진리라는 것을 이 시인들은요, 진리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이 감성적인 단어로서 그 진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리와 진리를 모방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말도 한 사람 건너고 한 사람 건너고 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되는 것처럼 진리를 모방한 것, 시어로, 감성적인 시어로 진리를 모방했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극히 감성적인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건전한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예술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이런 이 플라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전에 미리미리 이 시인들을 다 추방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자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를 공부함으로써 사회 국가의 당당한 한 명의 일원이 된다면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또 다식 많이 알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조수초목지명이에요. 조수, 초목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했어요. 시의 목적이에요. 즉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를 공부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당당한 한 일원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어야만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조수초목지명, 이 자연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많이 알 수 있다.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시를 모르면 부모도 섬길 수 없고 임금도 섬길 수 없고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자왈 시300 일원이 폐지왈 사무사. 시경 시 300편을 한마디로 써 말하면 요 패자는요 요 초수변에요 요 아래가 옷감 해질 패자예요. 옷조가리 의자예요. 그것을 요 허추리로 막대기로 이렇게 추려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는 그런 패자입니다. 그래서 해진 것을 풀로 덮었어요. 그래서 대강추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강 추려서 말하면 사무사이다. 시 300편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말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시간이 시를 채집할 때 그 온갖 별 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생각에 삿됨이 없는 그런 시를 추려서 만든 것이 이제 시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그 생각에 그 삿됨이 없는 것이 바로 시이니 시를 공부해야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